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파트의 거래량은 줄었지만 부작용으로 이곳의 거래량이 폭증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628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거래량도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가를 낮춘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잘 들어갔고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코인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좀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제파엑스 인공지능 회사에 코인 전문가가 있거든요. 정말 코인에 대한 분석, 원리, 그리고 심지어는 코인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천재 개발자가 있는데 그 개발자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 받고 광고해 주는 거 아니고요. 정말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의 CTO 최고 개발자분이 계시는데 실제 본인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직접 AI한테 만들어서 받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강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제 나만의 코인도 만들어 보고 나만의 AI를 만들어서 투자 보고서도 직접 받아보고 내가 원하는 종목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두 분의 강의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어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지금 얼리버드 기간이거든요. 거의 한 60% 정도 가격을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 쿠폰이 숨겨져 있습니다. 쿠폰란에 제파라고 한글로 치시면은 추가적으로 3만 원이 더 할인되니까 아마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면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한 번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이번에 628 대출 규제로 아파트를 좀 못 사게 됐죠. 대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자들이 지금 움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풍선 효과가 오피스텔로 옮겨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아파트의 현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월 1만 건에서 월 3천 건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한 7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월별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월 3천 건 정도 한 70% 정도 떨어진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4건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5.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하루에 15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하루에 한 건 거래되고 있죠. 93.3%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죠. 하루에 86건이 거래가 됐는데 24건으로 68.4% 줄었습니다. 구금관, 구로, 금천구, 관악구 하루에 164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56건으로 66% 감소를 했죠.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죠. 하루에 212건이 거래가 됐는데 하루에 90건으로 58% 감소를 했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넘게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노도강이나 구금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출 규제가 6억까지 빌려주겠다잖아요. 노도강이나 구금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6억까지 빌리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상 좀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남, 서초 이런 데보다는 덜 줄은 거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한 70% 정도 급감을 했고요. 현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를 또 언급했었잖아요.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더 많은 규제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다라고 투자자들이나 매수자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매수가 잠깐 멈춘 상태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628 대책에서 이 대출 규제가 주택 한정이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대출이 좀 원활하게 나오죠.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오피스텔로 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의 오피스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2022년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제 오피스텔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규제, 주택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3년 만에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지금 현재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9,943만 원, 대략 3억 정도 되죠.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에 이어서 빌라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6억 이상 대출 받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아봤자 2억 또는 진짜 많이 받아야 뭐 3억 얼마 이 정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억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 이런 규제가 빌라 시장에도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빌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3년 만에 월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아까 오피스텔도 3년 만에 거래량이 최고치였는데 빌라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거래량이 최고치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과 빌라 대출 규제 6억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좀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몰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런 대출 규제를 피한 것도 있었지만 실은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여파로 굉장히 꽁꽁 얼어붙었었죠. 그리고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게 됐죠. 월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비싸게 불러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월세가 올라가게 되죠. 월세가 올라가면은 그 빌라에 뭐가 올라가요?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빌라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그 수익률을 역산해 가지고 빌라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빌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는 어차피 6억 이상 대출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이상 받았다. 이거는 고급 빌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6억 이상 대출 규제가 빌라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준주택을 규제하지 않으면은 오피스텔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아파트 하방이 좀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던 빌라가 가격이 올라서 4억이 돼요. 그러면 6억이던 아파트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5억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뭐 1억 차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로 가겠죠. 어느 정도 갭을 유지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빌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어디로 가요? 빌라 사람들이 아파트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의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지게 되고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주거 상품들은 연결돼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쭉쭉쭉 밀려서 떨어져야 되는데 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받쳐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주 전곡을 찌른 그런 이제 핵심적인 정책이었지만 지금 빠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풍선 효과를 잡지 않으면 투기 세력들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몰려갈 거고요. 빌라와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면은 서민들의 삶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어때요? 하락을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효과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저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얼른 처리를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묶어놨지만 뭐 P2P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 플랫폼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쪽의 연이자가 1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서도 잘못된 대출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든 순간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규제를 하려면은 그 파생되는 부작용들을 한 번에 묶어서 같이 규제를 해야지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바뀌면은 바뀌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